네, 안녕하세요. 야노드 초간단 메이커 프로젝트 스마트 트래시캠 만들기. 자, 2회차입니다. 2회차고요. 오늘은 서버 모터와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요 각각의 요 소자와 센서는 각각 이제 1차시, 2차시 네, 뭐 이런 정도로도 쭉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깊이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우리 스마트 트래시캔을 작동시키는 핵심 센서 소자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밖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어하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브 모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자, 서브 모터는 일단 특정 위치로 이동하거나 특정 수치만큼 이제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터입니다. 자, 그래서 미세한 제어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외부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함수 주머니, 명령어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설치 시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사용자나 이제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센서 회사 중에 유명한 거 좀 아다프로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다프로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네오픽셀 LED 같은 경우 제어를 하려면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를 아다프로트라에서 만들어서 요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에서 바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라이브러리를 왜 써야 되느냐면 라이브러리가 없이 이거를 제어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코드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제작사에서나 그 개인 사용자가 그러니까 제작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거 우리 센서 쓰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사이트나 그 프로그램, 그 확장 프로그램 받는 그 플랫폼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쓰면 아주 우리가 얘네가 가지고 명명해 놓은 그 명령어들을 가지고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추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쓸 요 지금 보시는 요 서버 모터는 SG90이라고 해서요. 교육용 서버 모터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서버 모터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서버 모터라고 볼 수 있어요. 1,000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케이블이 몸체에서부터 케이블 3개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3가지예요. 갈색, 가운데 빨간색, 그리고 맨 끝에 오렌지색입니다. 자, 갈색은 마이너스 음극, 그 다음에 빨간색 플러스 양극,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신호핀. 자, 요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암 형태의 케이블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두이노와 연결할 때 수소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서브 모터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활성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의수가 되겠죠. 이제 뭐 굉장히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겠지만 좀 제가 알고 있는 형태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의수하고는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가 썼던 그 의수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 이제 로봇.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시중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우리 중학생까지도 많이들 접근하거나 이제 구매해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 각 관절마다 다 모터가 하나씩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모터를 개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제어를 한다기보다 터미널 방식이라고 해서 다 연결이 되고 어떤 세팅으로 인해서
이 팔의 움직임을 뭐 어떻게 한다는 세팅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간단히 사용되는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차장 차단기인데 지금 보이시는 형태처럼 저 멈춰 있는 기둥이 앞에 있는 은색 기둥이 뭐 결제 관련인지 아니 모르겠지만 일단 저 형태는 일단 초음파하고 서브 모터가 결합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 트래시 캔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초음파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적외선 센서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적외선과 서버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자 야외에서 안 돼요. 햇빛 밝으면 안 돼요. 실외에서도 안 돼요. 적외선 센서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두울 땐 괜찮겠네. 그러니까 그 어둡다라는 가정을 실내라고 한다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실외라고 한다면야 그 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시간대별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센서, 그다음에 빛 센서, 그다음에 요 적외선까지 하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초음파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감지가 되면 그 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게 통과돼서 뭐 차단 기본을 열어준다던가 하는 단계별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두이노 나노, 서브모터, 그 다음에 수소 케이블 이렇게 3가지. 수소 케이블은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요렇게 3종류의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이 미리 준비했던 요 회로도는 서브모터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10차시면 10차시, 15차시면 15차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 회로도 말고 새로 제가 다른 도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탱커캐드로 보여드릴 건데 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가운데가 그 빨간색 부분이어서 이게 5V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신호핀 색깔이 바뀌었네요. 이게 초록색, 이렇게 검은색.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빨간색 그 누구죠? 요 서버 모터로부터 나오는 갈색이 GND, 그 가운데 있는 플러스가 5V, 그리고 맨 끝에 오렌지색 케이블에서 나오는 신호핀이 6번 핀에 연결이 되도록 할 거고요. GND는 꼭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어디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에 하셔도 되고 여기에 하셔도 되고 뭐 밑에다가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GND 어디에 하셔도 다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아무데나 GND에만 검은색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요걸 무작정 해보세요. 무작정 해보실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샵 include server.h 이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서버 마이 서버 요게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자, 이름을 명령해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myserver.attach하고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6번 핀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를 자, 프로그램에서 부셔주겠다. 6번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어태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거 해 보시면 밑에 myserver.write하고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딜레이하고 1000인데 이 1000은 1000분의 1초입니다. 자,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1초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 코드는 뭐냐면 서버 모터 기준 각도 잡기예요. 이게 뭐냐면 서버 모터가 현재 몇 도로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지금 SG90은 0도에서 180도까지 밖에 회전을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요. 근데 그걸 0도로 잡지 않고 90도로 잡습니다. 중간이 되기도 하고 가장 뭐 정확도 0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정확도 면에서 우수하다고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90도에 맞추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 내용하고 똑같은데 자, 요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타이핑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결된 형태는 어떠냐면,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 녹색 핀, 녹색 케이블, 녹색 케이블에 연결된 게 신호핀입니다. 오렌지색 케이블로부터 나온 녹색 핀이고요. 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 핀은 5V로 가서 꼽혔고, 그 다음에 검은색 케이블, 갈색 케이블로 이어져서 검은색 케이블로 온 것은 여기 이쪽 GND, 두 번째 GND, 빈 옆에 VIN 옆에 있는 GND에다 연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저는 혼을 아직 연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혼이란 게 뭐냐면 요런 거, 약간 날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거 형태는 이게 있고 양날개가 있고 십자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인데, 자, 먼저 꼽아서 이거를 혼하고 이 서브 모터를 이렇게 먼저 뭐 연결을 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니고, 이따가 우리는 그 기준각도 뭐 0점 조절이라고 할까요? 네, 기준각도를 잡은 다음에 그때 요 혼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를 하고요. 자, 그럼 먼저 90도로 맞추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돼요. 요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주석을 제가 좀 달아서 우리 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clude server.h는 뭐 뒤에 설명 나오니까 그때 설명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업로드를 진행을 했더니, 자, 지금 적용이 됐어요. 지금 소리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맞춰진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 톱니 이빨이 딱 90도에 맞게끔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90도다 싶은 그 위치에다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기준각도 잡아놓은 상태로 놔두시고요.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샵 include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 .h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샵 include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명령어긴 합니다. 근데 이건 함수를 불러오는 명령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뾰족한 괄호, 이게 괄호예요.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저 형태대로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센서나 모듈을 사용할 때 필요한 함수나 메소드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모아둔 집합,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의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있고 사용자나 모듈 제작회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서버 설명할 때 외부 라이브러리가 언급이 됐을 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함수는 뭐냐면 서버하고 사용할 서버 모터 객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용할 서버 모터 객체 이름, 이건 계속 보시면 아는데 서버 모터의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서버 모터의 객체를, 자, 이제 그냥 저 서버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서버 모터의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 이름, 자, 사용할 서버 모터의 객체 이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마이서버라는 이름을 쓰고요. 마이서버라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한 마이서버라는 이름으로 기준으로 해서 명령어를 쓰려면 myserver.attach, myserver.write라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myserver.attach는 그냥 attach라는 프로그램은 서버 모터가 연결된 핀을 설정하는 함수.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6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적으로는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void setup이라는 구간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myserver. 그리고 attach 뒤에는 핀 번호입니다. 그리고 myserver.write는 그리고 뒤에 각도죠. 말 그대로 각도입니다. 그래서 write는 서버부터 각도를 정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제가 0도로 맞추고 싶다. 방금도 우리가 기준 각도 맞춘다고 write 옆에다가 90을 넣어놨어요. 90을. 그래서 90도로 돌아가게끔 한 거고요. 0도로 가고자 한다면 각도 대신에 0도로 그냥 0 숫자 0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80도로 가고 싶으면 180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명령은 이제 서브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냥은 못 써요. 그 server.h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만 이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버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다고 해요. 요것도 그 아두이노 처음 설치 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버 모터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함수와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봐야 될 거는 마지막 실습인데, 이 서버 모터가 0도, 90도, 180도를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쿼리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 내용도 한번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타이핑을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리지 않지만, 네. 잘 안 보이실지도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올리시면, 앞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폰트 크기가 달라진다고. 자, 일단은 include server.h. 자, 아두이노에서는 슬래시 두 번을 하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메모라고 할게요. 주석 메모. 그래서 이 부분이 라이브러리 호출.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명명할 때 사용할 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프로그램에 인지 혹은 뭐 붙이다니까 뭐 인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라이브러리 쓰는 서버 관련 라이브러리 쓰는 함수는 지금 거의 대부분 썼어요. 서버 썼고 어태치 썼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myserver.attach는 세팅이에요. 세팅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자, 그래서 void setup에서 한 번만 실행을 하면 쭉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void loop 부분. 자, void loop에서 무한반복문인데 이 안에서 사용하실 때는 꼭 이 괄호, 중괄호 안에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중괄호, 대부분 중괄호를 많이 씁니다. 이 중괄호의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 헷갈려서 안 닫거나 안 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yserver. 이제부터는 이제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명명한 myserver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이름점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yserver 위에 myserver.attach처럼 여기도 myserver.write라고 하고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냐, myserver.write 하고 0, 90, 180 딜레이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0, 90, 180이면 0도, 90도, 180도로 서버 모터가 회전을 하게끔 하는 명령어예요. 자, 요거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컨트롤 U가 업로드. 자, 그리고 나서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모양새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희한하게 움직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서버 모터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0도에서 90도로 회전하는 시간,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시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빼놨던,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본 거긴 하니까,
자, 각각 각도가 다음 각도로 이동할 때마다 사이사이에 1초씩 딜레이 천이 1초라고 1000ms라고 말씀드렸죠. 1초 1000ms.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시간을 주고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잘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딜레이를 안 줬을 때보다 소리 들리시죠? 아까 같은 경우는 부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USB가 불안정해지고 연결이 계속 그 아두이노와 PC 간에 계속 끊는 부분이 생긴 거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을 주니까 부하 발생을 안 했는지 지금 계속 가열차게 잘 움직이네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요렇죠. 영도, 90도, 180도. 자, 요 서버 모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180도도 아니고 딱 0도도 아니고 딱 90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각각 용도에 맞게 이거는 알아서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5도 단위로 뭐 조절을 하던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의 목적은 자, 스마트 트래시캔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에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서브모터에 대한 부분은 자,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특성이나 구성이나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어쩌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필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 프로그램 내에 어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함수를 쓰려면 뭘 갖고 와야 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마지막 실습으로 0도, 90도, 180도를 순차적으로 회전을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트래시캔에서 뚜껑 열리는 부분을 이 서브모터로 제어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쓸 거에 따라서 뭐 0도에서 180도를 회전을 할 건지 아니면 0도에서 90도만 회전을 하게 될 건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모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초음파 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음파 센서 이거는 초음파가 대상 물체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쏘는 거가 아니라 쏘고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앞에 물체가 생김새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값은 좀 변할 수 있어요. 물체가 지금 여기 나오는 물체처럼 평평하고 이러면은 좀 다르겠지만 물체가 약간 입체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면은 좀 어디에 그 소리가 부딪혔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 초음파의 속도는 340m/s, 초당 340m를 가는 속도를 갖습니다. 우선 초음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음파엔 그래서 소리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초음파를 받는 역할을 하는 에코가 있습니다. 트리거, 에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초음파는 이렇게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이제 속도가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온도가 될 수도 있고, 풍향이 될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등 뭐 외부 요인에 따라 어쨌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음파 센서로 그럼 무엇을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좀 알아보면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거죠. 차량 후방 감지기. 뭐 예전에야 뭐 옵션으로 뭐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대부분 요 후방 감지기가 달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후방 감지기가 달려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제 후방 감지기보다 또 카메라가 있어서 또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이중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 낙상을 인지를 못했죠. 저도 이 수업, 아두이노 수업하면서 이제 좀 어르신 분들한테 여쭤보니 옛날에 나왔던 로봇 청소기는 이 낙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 센서가 없어서 청소 맡기고 갔다 왔는데 얘가 이제 현관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초음파 거리 측정기. 저는 실제로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음파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 차라리 같은 돈이면 저는 이거보다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지 않을까. 뭐 여튼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한 생활 속의 사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빵판을 쓸 겁니다. 왜냐면은 저 초음파를 세워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서 빵판에 꽂아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초음파를 부감으로 본 거예요. 부감으로 본 거고, 자, 맨 끝에서부터가 GND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에코, 파란색이 에코, 그리고 노란색이 트리거, 빨간색이 5V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멀티탭을 또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아 놓고 그냥 직접 연결하세요. 이 녀석 GND는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GND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GND도 5V든 멀티탭 필요 없습니다. 자, 멀티탭 필요 없다.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직접 GND에 연결해주고 얘를 직접 5V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멀티탭. 빵판은 필요하지만 멀티탭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이 에코, 그 다음 노란 부분이 트리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트리거하고 에코 헷갈리지 마세요. 에코가 9번, 트리거가 8번입니다. 자, 그리고 기판에도 트리거, 에코, VCC, GND 이렇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표시든.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 전에 좀 함수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핀모드. 자, 핀모드 괄호 열고 사용할 핀의 번호, 컴마, 입력 또는 출력, 인풋 또는 아웃풋. 이걸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디지털 핀의 역할은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근데 핀모드는 이 디지털 핀의 상태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이 핀모드는 셋업에서 사용을 합니다. 보이드 셋업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할 핀모드가 만약에 뭐 9번이다. 9번인데 얘가 입력 센서와 연결을 했는지 출력 센서와 연결을 했는지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뭐 입력 출력 이렇게 9번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출력이기 때문에 아웃풋이라는 것을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웃풋 혹은 인풋인데 아웃풋 출력 관련 단자나 센서 모듈은,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은 인풋 부분과 아웃풋 부분을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 아두이노 스케치 요거는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작성하시려면 이거를 대문자로 하셔야 된다. LED에서는 아웃풋이죠. LED는 출력 단자잖아요. LED는. 그래서 LED를 핀 모드로 핀 설정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5번에다 LED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핀 번호 대신에 5라고 쓰면 되고 컴마하고 출력, 아웃풋이라고 작성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5번 핀을 이용해서 난 출력을 할 거야. 나는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디지털 라이트 LED로 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방금도 들었죠. 핀 모드에서 사용할 핀의 번호를 5라고 잡았으면 여기서 똑같이 5라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5라고 작성을 하시고 이제 킬 건지 끌 건지를 설정을 하세요. 명령어는 on이나 off가 아니라 high나 1, low나 0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LED가 켜지고 꺼지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핀을 통해 전송을 하고요. 핀 모드에 해당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말 그대로 디지털 라이트 출력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0 low 또는 1 high 값만 보낼 수가 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라이트 나왔으니 아날로그 라이트도 나와야죠. 자,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사용할 PWM 핀의 번호래요. 아까는 사용할 핀의 번호인데 이건 뭔 차이냐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려면 이 디지털 라이트 중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은 아날로그 쪽이 있죠.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입력할 때만 사용을 해요. 출력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인 척을 하는 그 핀 번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 5, 6, 9, 10, 11 요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아까도 나왔지만 그 얘는 핀 모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날로그 라이트의 경우는 핀 모드 설정 안 하셔도 되고 아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로 할 때만 그 핀 모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셋업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쓴다 그러면 셋업에서 그 핀 모드는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혼용해서 사용한다, 뭐 아날로그 라이트로도 쓰고 LED 그 디지털 라이트로도 쓸 예정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디지털 라이트 때문에 그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라이트인데 디지털 라이트와 차이는 뭐냐면 자 얘는 일정 범위를 가져요. 네, 밝기 LED로 치면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기 조절 0이면 아예 꺼지는 거가 될 거고 LED는 그다음 255면 최대 밝기가 되겠죠. 그래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출력의 범위는 0에서 255입니다. 다른 센서도 출력 모터나 LED나 뭐 다른 것들 다 이 범위를 갖고요. 이 PWM 핀에 해당되는 이 물결 표시가 있는 핀만 사용 가능하고 3569, 10, 11번 이렇게 6개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요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딜레이하고 같은 겁니다. 지정한 시간만큼 코드의 흐름을 중지하는 함수예요. 중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겠다, 멈추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 마이크로초입니다. 단위가 100만분의 1초죠. 100만분의 1초. 그래서 요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로 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펄스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펄스인. 자, 여기 내용 밑에 있죠. 주파수를 측정할 핀이 특정 상태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 주파수를 측정할 핀이 특정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 자, 이 펄스인이라는 함수로 뭐 간단하게 바로바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이 펄스인이란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자, 펄스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펄스인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짝대기는 소문자 L이고요. 뒤에 있는 저 짝대기는 대문자 I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요 펄스인까지. 펄스인은 이제 작성하는 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파수를 측정할 핀의 번호, 어디에 연결해 사용할 거냐, 그 핀 번호 작성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측정할 상태 조건, 요거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이드 셋업에 보면 이제 시리얼.begin 9600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시리얼 통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핀 모드 8 아웃풋, 핀 모드 9 인풋이에요. 8번에 트리거가 연결되어 있고 9번에 에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경우는 아웃풋, 9번 에코의 경우는 인풋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 핀 모드에서 역할은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가지고 읽어드릴 거냐 아니면 출력을 할 거냐 입력을 할 거냐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핀 모드에 설정한 값을 가지고 8번은 이제 디지털 라이트로 설정 기준으로 디지털 라이트에서 사용을 또 합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디지털 라이트 8 로우, 뭐 디지털 라이트 9 로우,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2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안에 있는 내용이.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초음파 센서가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 운동과 같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초음파 센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자, 펄스인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거를 dur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duration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할 때 unsigned lo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요. 자, unsigned long이라는 것은 원래 이 long이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을 측정 범위를 갖는데 unsigned는 그 마이너스 부분을 필요 없다고 해서 플러스 부분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0부터 42억까지의 범위를 갖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수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듀레이션을 펄스인 함수를 통해서 듀레이션 시간을, 왕복 시간을 정하고요. 구하고, 그 다음 이 공식에 의해서, 요거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왕복 시간 나누기 29.0 나누기 2.0, 이 또한 공식인데 이거를 곧 도출하는 식까지 알고 하려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리기도 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뒤에 2.0이 붙은 이유는 왕복 시간, 듀레이션이 왕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듀레이션, 왕복을 편도로 해서 계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디스턴스, 거리라는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값을 이 serial.print ln 요걸 통해서 거리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어디에? 시리얼 모니터상에. 그렇게 해서 시리얼 모니터상에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실시간 거리 측정하는 것을 이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들어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실물을 제작하는 부분 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